지금 이 순간 현재 시장에서 가장 핫한 이슈를 국내 최고 전문가를 모셔 살펴보는 엠스타그램 시간입니다. 엠스타그램 정말 있는 계정이니까요. 지금 바로 팔로우 눌러주세요. 오늘의 주제 해시태그로 만나보겠습니다. 바로 기업 밸류 프로그램 저PBR주인데요. 최근 총선을 앞두고 저PBR주의 매수세가 살아나는 모습입니다. 기업 밸류 프로그램과 금투세 폐지 등 정책과 총선이 맞물려 있기 때문인데요. 다수의 정책이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하기 때문에 총선 결과에 따라 증시의 흐름도 달라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총선과는 별개로 현대차와 기아는 1분기 실적 기대감에 큰 폭으로 상승하기도 했죠. 본격적으로 밸류업 관련주들의 전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급변하는 시장의 핫 이슈를 집중 분석하고 이에 대한 투자 전략까지 세워보는 시간입니다. 엠스타그램 코너죠. 자, 여러분 가치 투자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이 가치 투자가 변해서 지금 우리 국내 증시에는 밸류업 프로그램까지 와 있게 됐는데요. 자, 국내 가치 투자의 전설, 가치 투자하면 떠오르는 분이 계십니다. 현재 라이프 자산운용의 의장으로 계신 이채원 의장이십니다. 오늘은 이채원 의장과 함께 가치 투자, 밸류업에 대한 이야기들 함께 나눠보면서 국내 증시 전망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잘 계셨죠? 오랜만에 또 이렇게 뵙게 네, 됩니다. 예.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서는 이채원 대표, 이채원 본부장, 이채원 의장, 지금 라이프 자산운용이라는 곳에 계시네? 이렇게 할 텐데 나오셨으니까 라이프 자산운용 소개도 해주시죠. 지금 3년 만에 운용 자산이 1조 원을 넘어섰다고요? 네. 저희가 2년 10개월 정도 됐고요. 네. 많이들 도와주셔서 지지난주에 1조를 이제 돌파를 한 것 같습니다. 수익률도 함께 얘기해 주시죠. 최근에 3월 말이 30%, 50% 이렇게 좀 나와 있더라고요. 어쨌든 저희가 2년 10개월 정도 이제 운영을 했고요. 그동안의 성과는 50% 정도 수익이 났고, 그다음 코스피는 한 16% 정도 마이너스가 나서 뭐 나쁘지 않은 성과를 기록을 한 것 같습니다. 역시 운영 방식이라든가 운영 철학 이런 것들은 기존에 우리 이채원 의장님께서 갖고 계셨던 가치 투자에 대한 철학들인가요? 맞습니다. 제 베이스는 이제 가치 투자고, 근데 과거에 제가 한국자 밸류 자산운용에서 운영을 하면서 마지막에 좀 고생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좀 어떻게 정통 가치 투자의 한계도 좀 느꼈고, 많은 반성과 후회를 하고 좀 한 단계 진보된 형태의 업그레이드된 형태의 가치 투자를 좀 구현해보자라고 좀 결심을 하고 우리 강대훈 대표와 함께 시작을 하게 된 거고요. 근데 기존에 이제 정통 가치 투자는 맞는데 거기에서 한 단계 이제 플러스된 거는 좀 ESG가 가미가 돼서 그래서 ESG가 훌륭하거나 아니면은 개선할 의지가 있는 기업에 투자를 좀 하자. 근데 과거에 실패했던 요인이 다 ESG가 취약한 기업에 투자를 해서 실패를 했던 거더라고요. 기업들이 잘 만나주지도 않고 탐방도 안 받아주고 뭐 주주하는 정책도 미흡하고 거버넌스도 좀 부족하고 오너 위주의 정책만 펴고 그렇습니다. 문제는 주가가 오르기를 원하지 않는 기업이 꽤 있더라고요. 뭐 이유는 모르겠어요. 상속세 때문에 그런 건지 뭔지 몰라도. 근데 그런 기업은 이해관계가 일치하지가 않잖아요. 주가 오르면 다 좋아야 되는데 주가 오르면 행복하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곤란한 거죠. 근데 그런 기업은 투자를 하지 말자고 저희가 결심을 하고 그냥 그러니까 밸류 트랩에 빠져버린 거예요. PR 4배라고 샀더니 10년이 지나도 PR은 3배 더 떨어지고 주가는 전혀 안 오르고 배당도 안 늘리고 그런 기업은 희망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렇지 않은 기업에만 투자를 하자라고 한 게 저희가 한 단계 진보된 형태의 이제 가치 투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과거 이제 한국 밸류 자산 운용 시절에 있었을 때 그 가치 투자를 그냥 1단계라고 하면 이번에는 자체적으로도 업그레이드를 한 새로운 이제 하이브리드 가치 투자다. 이걸 통해서 지금 라이프 자산 운용을 이끌고 계시다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만에 하나 그런 것들은 어떻게 파악을 합니까? 우리 투자자분들도 이 기업 영업이익 잘 나오네. PER도 업종 대비 굉장히 낮네. PBR은 0.5도 안 되네. 근데 주가는 안 오르고. 오너라는 사람은 오히려 떨어지기를 원하고. 그런 걸 어떻게 알아챌 수 있을까요? 이거는 예를 들면 기업이 소통을 안 하면 그런 가능성이 높은 거고요. 소통이요? 잘 탐방도 안 받아주고 통화도 안 되고 주식 담당자 연락들이 잘 안 된다든지 IR, PR도 안 하고 뭐 예를 들면 배당 같은 경우도 꾸준히 증액을 하면 그건 뭐 쉽게 알 수가 있잖아요. 근데 아무리 이익이 늘어도 뭐 배당은 그대로라든지 뭐 그런 거를 보면 이제 쉽게 알 수가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기업들 이렇게 뭐 카페라든가 가보면 예. 요즘은 트렌드가 예. 이 회사, 이 기업에 주주 제한 펀드들 좀 들어와서 예. 차라리 M&A 뭐 해줘라. 그럼 우리 지분을 다 뭐 주겠다. 이 정도로 좀 주주 행동에 대한 예. 그 소구도 강해졌거든요. 개인 그렇습니다. 투자자분들이. 예. 예.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시장이 이게 한번 이 주주 가치 펀드들이 행동주의 펀드들이 한번 터질 때가 되지 않았나요? 그렇죠. 이미 좀 터지고 있죠. 네. 예. 과거 사례도 보면 SM 엔터테인먼트 거도 있었고, 예. 예. 한진칼 사건도 있었고, 예. 좀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고 지금 예. 초기 단계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갈수록 좀 강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게 글로벌 트렌드고요. 네. 예, 이거 지금 전 세계가 보면은 뭐 주주 자본주의조차도 공격을 받고 있거든요. 예. 지금 이미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를 가고 있잖아요. 예.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좀 상당히 밑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네. 지금 갈 길이 멀다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러니까 우리는 오너 위주인데 주주를 예. 넘어서 이제 글로벌은 이해관계자들 이익을 다 챙겨야 된다. 그렇죠. 예. 예.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주주 자본주의가 비난받고 있거든요. 주주만 다냐? 소비자는? 그럼 환경은 책임 안 질 거야? 네. 사회적 책임은 어떡할 거야?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네. 지금 갈 길이 멉니다. 예. 하고 아마 행동주의 펀드들도 우리도 이제 곧 더 본격적으로 나설 그럴 시기가 오고 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예. 예상하고 있다. 예. 그런데 최근에 좀 보면 뭐 1년간 자사주 소각한 뭐 기업은 늘어났다라고 하는데 예. 실제로 주주 제한 수는 또 줄어들기도 있고 아직까지 예. 갈 길이 멀다 이런 지적도 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예. 뭐 이유들이 있는데요. 네. 근데 주총 사실 결의 안건 상정되는 게 네. 그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제한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사 선임이랑 배당밖에 없잖아요. 예. 예를 들면은 최근에 보면은 뭐 KTNG 같은 경우도 보면 뭐 안다 자산운용이나 프레시라이트 캐피탈 같은 데서 주주 제한을 했잖아요. 주주 제한을 했는데 상정이 안 됐어요. 네. 그 내용이 예를 들면 기업 분할 건이라든지 그런 내용은 상정이 이제 법적으로 안 되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범위를 좀 확대시켜야지 이게 늘어나는데 그렇지 않고서는 한계가 있어요. 네. 두 가지밖에 안 되니까 이사 선임이랑 배당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고요. 예. 하지만 뭐 어쨌든 자사주 소각이나 이런 건 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주주의 요구는 더 거세지고 있는 게 맞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작년 기준이긴 하지만 2,000건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주주 제한이. 전 상장 주식의 70%가 주주 제한을 예. 한 거기 때문에 물론 통과된 건 극히 미비하긴 하지만 예. 어쨌든 지금 이 글로벌한 트렌드입니다. 이게 사회적인 분위기가 일로 가기 때문에 예. 이거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아직은 이제 밸류업 프로그램이 더 완비된 거는 아니지만 처음에 그렇죠. 지금까지 나온 초안들을 좀 보면 좀 아쉽다라고 하는 이유가 예. 앞서 말한 그런 기업 있잖아요. 예. 실적 잘 나와 또 예. PER도 낮아 예. PBR은 진짜 낮는데 그 오너가 주가를 안 올리고 싶어하는 뭐 여러 가지 이유겠죠. 상속 등등으로. 예. 그러면 그건 누구도 못 들어가잖아요. 행동주의 펀드도 뭐 감이 무서워서 못 들어가고. 예. 그럴 때 좀 정부가 예. 채찍질 좀 해줬으면 그렇지 않은 이상은 못 풀지 않습니까? 그럼 그렇죠. 밸류 프로그램에 있어서 좀 뭐 보완할 점이라든가 그런 기업들은 어떻게 그냥 안 사면 그냥 외면해야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한 궁금증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어쨌든 근데 뭐 구체적인 안은 5월 달에 나올 거고 네. 지금은 아젠다를 던진 상태라고 봅니다. 그래서 네. 내용은 이제 정확히 지금 결정이 된 건 아니고요. 네. 하지만 어쨌든 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좀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아서 좀 기대를 좀 하고 있고 네. 어쨌든 시도는 너무 좋잖아요. 어쨌든 한국 기업 가치를 제고시켜서 이 지긋지긋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자. 네, 굉장히 고무적입니다. 네. 근데 어쨌든 해결해야 될 것은 그럼 누구를 위한 밸류업이냐 이 정책이. 네. 누구를 위한 거죠? 이게 모두를 위한 정책이 돼야 된다는 거죠. 모두를 위한. 예. 대주주든 소액주주든 일반 투자자든 기관 투자가든 뭐 기업이든 예. 뭐 종업원이든 예.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또 균형을 맞춰야 되고 이해관계를 일치시켜야 되는 게 있는데 네. 저는 중요한 거는 이제 상법 개정이 필요한 것 같고 상법 제 382조 3항 잘 아시잖아요. 네. 거기서 보면 듀티 오브 로얄티 규정인데 이게 이사의 충실 의무에 관한 규정입니다. 네. 한 줄로 요약하면은 이사는 회사를 위해서 일한다라고 돼 있는데 네. 이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확장시켜서 이사는 회사를 위해서 당연히 일하지만은 모든 주주를 위해서도 일한다라는 것만 한 줄 첨가되면 네. 이 모든 것이 없어지고 이 투자자 보호 장치가 굉장히 강화되는 거죠. 예. 그럼 우리가 안심하고 장기 투자를 할 수가 있어요. 예. 근데 이제는 뭐 안심하고 장기 투자할 수가 없었죠 과거에는. 네.
무슨 일을 벌일지 모르니까. 언제 물적 분할될지 모르죠. 그렇죠. 분할하고 합병하고 터널링하고 이러니까 아주 골치가 아파요. 정말 내가 이 기업이 좋아서 샀는데 갑자기 다른 기업이랑 이제 합병이 돼버리면 이제 망하는 거잖아요. 그런 일이 이제 발생을 이제 시가합병 제도라는 게 있어서 그런 거고 이걸 좀 공정가 합병으로 좀 개정할 필요도 있고 그다음에 의무 공개 매수 제도가 도입이 안 돼 있으니까 이게 문제가 뭐 주가가 10,000원이라도 뭐 실질 가치가 30,000원이라도 지배주 입장에 상관없어요. 10,000원이라도 자기는 2, 3만 원에 팔 수가 있잖아요. 이 경영권 프리미엄이 100% 최근 사례를 보니까 세계에서 제일 높아요. 전 세계 평균이 한 3, 40% 정도 되는데 우리나라는 거의 100% 되는 것 같거든요. 뭐 남양유업이나 한샘 사례 보니까 시가의 2배 정도에 이제 사갔잖아요. 근데 그게 외국 같은 경우는 의무 공개 매수 제도가 도입이 돼 있어서 그런 경우는 전부 다 그 주식을 같은 가격에 사줘야 돼요. 유럽은 법제화가 돼 있고 그래서 뭐 10유로짜리가 15유로에 M&A가 됐다. 그러면 즉각 15유로 가고 그 가격에 있다가 없어지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이게 마음대로 한다. 주가를 올릴 이유가 없는 거죠. 나는 비싸게 팔 수 있으니까. 뿐만 아니라 이제 회장이 상속할 때가 오히려 지금 투자자들이 너무 떨려요. 뭐 누구의 아들에게 뭐 주고 할 때 어떤 그 기업을 어떻게 쪼갤지 모르니까. 그렇죠. 그렇죠. 이거 완전 불확실성에 살게 되는. 그렇죠.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도 모르고 이런 것들을 다 해소할 수 있는 건 역시 가장 끝판왕은 상법 개정이다. 그렇죠. 하지만 상법 개정만으로 너무 가혹하다는 얘기가 좀 있어요. 왜냐하면 기업하기 너무 힘들잖아요. 이사를 하기가 이렇게 잘못하면 큰일 나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근이 필요하다. 그게 이제 세제 개편인 것 같고요. 그중에서 특히 배당 분리과세를 해준다면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면 주식을 팔 때는 이제 자본 과세는 양도 차익세는 25%잖아요. 근데 배당은 종합과세에 이제 해당이 되기 때문에 50%가 넘습니다. 보험료 감안하면 뭐 58이라는 얘기까지 지금 있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배당을 하겠어요? 그냥 팔면 되지 기업을. 그럼 이제 소액 주주는 이제 손해를 보는 거고 그거를 좀 균형을 맞춰서 그냥 일반 소액주주는 이제 분리과세를 해서 그냥 이자와 똑같이 15.4%만 과세를 하고 그다음에 대주주는 양도 차익이랑 비슷하게 25% 일반 주주보다는 높게 그 정도만 해도 저는 엄청나게 배당이 늘어날 것 같아요. 하고 뭐 법인세 깎아주는 거 이런 뭐 그런 당근과 정책도 있고 채찍으로는 이제 상법 개정. 그리고 뭐 가능하다면 장기적인 목표지만은 상속세도 좀 어느 정도 좀 보완이 필요하다. 언급도 해주고요. 그런 게 필요합니다. 근데 배당 성향을 보면 우리나라가 이제 지금 15% 정도고 대만이 30, 일본이 30, 대만이 50이거든요. 근데 이런 정책이 도입이 되면은 저는 배당 성향이 2배 정도 늘어날 수 있다고 봐요. 그럼 지금 시가 배당률이 2%인데 4가 돼버리면 주가가 크게 오를 수 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밸류업에 대한 기대도 있고요. 이제 4월이 지나고 나면 본격적인 여름, 이제 가을 또 미 대선까지 오게 되는데 증시 전망을 안 여쭤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밸류업이 가치 투자자의 관점에서 지금 코스피의 상승 여력, 우리 주가는 진짜 험난한 이제 산들이 많잖아요. 뭐 금리나 하느니 마느니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현재? 저는 뭐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모든 게 잘 되면. 근데 밸류업이 잘 돼서 기업이 거버넌스도 개선되고 지속 가능한 성장 모델도 만들고 그다음에 뭐 돈도 잘 벌고 자본 배분도 잘하고 뭐 주주환원 잘해버리면 그러면 굉장히 좋아질 거라고 보고 있고 지금 현재 일본의 PBR이 1.5배 수준이고 미국은 뭐 3.6배 정도 되는데 우리가 뭐 1.1에서 1.1배 사이 정도이기 때문에 뭐 20, 30% 정도 이게 잘 된다면 이제 상승 여력이 있다고 이제 보여지는 거죠. 그렇지만 좋은 거는 수급이 좀 좋은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외국인들은 환호를 하고 외국인들이 한 14조 샀잖아요. 2월부터. 그러면 누군가가 14조 국내에서 판 거잖아요. 다들 비관적인 거죠. 이게 뭐 될 거야? 알맹이가 없어? 좀 이게는 뭐 일시적인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것만 좀 일관성 있게 장기적인 안목으로 계속 유지를 한다면 충분히 수급이 저는 워낙 좋아서 지금 비어 있습니다. 수급이 이쪽이. 근데 그 부분은 굉장히 좋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철 위원님께서는 가치 투자를 하셔도 매크로를 보실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너무나 매크로에 좀 후들리는? 금리 인하를 안 하면은 어떡하지? 금리 안 떨어지면 어떡하지? 달러가 계속 강세인데 막 이런 것들 때문에 좀 떨려 하거든요. 그런 것들보다는 오히려 더 해당 기업 하나하나에 집중하라. 뭐 이런 조언이신가요? 그렇습니다. 어차피 뭐 글로벌 트렌드 자체는 지금 과잉 유동성이 해소되는 좀 자연스러운 과정인 것 같고 이 모든 것들이. 그래서 이게 주가가 뭐 크게 오르기는 어렵다고는 생각하는데
원래 이제 제 전망은 좀 지금 장세는 반등 장세다. 왜냐하면 3,300에서 2,100까지 급락을 했잖아요. 네. 1,200포인트가 빠졌으니까 보통 30에서 70% 만회를 하니까 네. 뭐 2,700 정도 갔다가 좀 장기 횡보를 하지 않을까. 과잉 해소되는 과정에서 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네. 이게 예전 버전이고 네. 지금은 좀 릴레이팅 좀 이런 느낌이 들어요. 예. 그럼 전고점 한번 트라이? 전고점 트라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밸류업만 잘 시행이 된다면. 밸류업이 오히려 훨씬 더 중요하다. 예,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이 질문도 좀 드리기가 그런데 이제 과거에는 삼성전자를 잘 담지 않으셨잖아요. 예, 지금은 예. 삼성전자에 대한 어떤 입장이신지도 좀 궁금하고 예. 또 현재 우리 의장님께서 밀고 있는 뭐 펀드 내에서 운용하시니까 탑3 정도 예. 비중 컸던 종목 이 정도는 좀 소개를 해주셔도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좀. 예, 이게 뭐 먼저 삼성전자부터 네. 말씀을 드리자면 근데 애증이 있는 종목이긴 한데 네, 애증의 종목 네. 삼성전자. 네. 어쨌든 냉정하게 평가를 하면 PBR 1.5배, 네. PR은 뭐 올해 뭐 한 30조 정도 영업이익 날 테니까 네. 한 17배 정도니까 네. 과거에 좀 못한 부분이 있었고 네. 지금은 좀 잘할 것 같다, 좀 네. 희망적인 관점에서 HBM 대응을 하고 있으니까 예. 그렇게 본다면 지금 주가는 뭐 적정 수준 정도로 보고 있고요. 네. 앞으로 이제 이 AI 시대에서 대응을 잘 한다면 뭐 더 네. 올라갈 수 있는 거고 대응을 못 한다면 쉽지 않다. 네. 뭐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저평가 영역은 아니다. 뭐 저평가 네. 얘기가 아닌 것 같아요. 네. 싸다 이런 느낌은 싸다는 아니다. 예. 예. 좀 그리고- 올랐으니까 네. 최근에. 예. 그리고 의장님이 이제 픽한 요즘 뭐 운용에서 좀 많이 좀 예. 관심을 갖고 있는 종목. 저희가 뭐 미공개 정보 방지법 때문에 아, 이게 그래요? 뭐 개별 종목은 이제 말씀드리기 어렵고 네. 카테고리로 좀 말씀을 네네네. 드리면 업종. 저희는 뭐 그러니까 PER이 낮은 것만으로는 저평가됐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PBR이 낮은 거는 이유가 있어요. 네. 펀더멘털이 아직 안 좋거나 뭐 차익금이 많거나 아니면은 뭐 성장성이 너무 없거나 뭐 거버넌스가 너무 안 좋거나 이런 네.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PER도 같이 낮아야 된다 생각해요. 네. 돈도 잘 벌고 PBR도 낮으면 금상첨화다. 네. 근데 그런 업종이 이제 금융업종이었던 거죠. 아, 그래서 한 뭐 한 40% 정도 올랐잖아요. 금융. 예, 네. 은행이 올랐고 네. 그럼 아직도 저희는 뭐 룸이 있다고 보고 네. 있고 그 외에는 이제 지주회사가 전 제일 지주회사. 탑픽이 예. 이제 지주사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뭐 또 본다면 공기업이 너무 공기업. 그동안 네. 고생을 했다. 네. 그래서 그 정도 보고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자, 시간 관계상 여기서 일단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